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저는 유현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발빠른 증시 소식과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금리 결정이 인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비둘기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를 좀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약보합권 흐름으로 마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오늘장 2683선 흐름으로 소폭 약세로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867선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2차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저PBR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지수의 하방 압력을 조금 받쳐준 것은 바로 이 추세였습니다. AI 관련해서의 전력 테마주 그리고 구리 관련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좀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화장품주들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습,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방산과 항공 그리고 5G 관련주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조금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잡을 수가 있었고요. 5월의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5월장이 시작이 된 만큼 계좌 회복도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으로도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고민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 신청을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는데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드디어 이제 5월의 첫 거래일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5월 시장은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해보면 좋을까요? 5월 달에는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의 눈길을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끝난 상황에서 빌어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4월 달에 꿈틀꿈틀하면서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테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테마는 과연 어떤 테마일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여전히 이슈가 산재해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자료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뭐였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갔었던 이유가 나왔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이두랑 합작해서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4년 전에 승인받고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이두가 12기업, 중국에 있는 12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으로 맵을 만들 수 있는, 중국의 도로 지도 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바이두의 협력으로 인해서 중국의 자율주행에 들어간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BYD와의 경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샤오미와의 경쟁 구도도 잡힐 수 있다는 건데 샤오미가 자율주행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YD 거를 가져다 쓰거나 테슬라 거를 가져다 쓰는 형국이 나타날 텐데 테슬라의 매출 구도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과 한 가지 더 현대 기아차 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한 가지 테마까지, 섹터까지 더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말씀을 또 주셨는데 반도체와 AI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종목에 대한 점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이 있어서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 상담 전화와 문자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두 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 텐데요. 지금 풍원 정밀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11,5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종목이 지금 1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1,400원에서 종가 형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가 회복은 못한 상태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셔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풍원정밀은 OLED 관련주로 올해 초에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OLED 관련주들의 수급에 덩달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폭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선 꼭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있는데요. 그 자리를 1차 익절 가격으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얼마냐? 13,400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4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왜 이 가격이 중요한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됐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13,4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됐을 때 지지돼야 되는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 가격 구간을 지지하게 되면 재차 반등하면서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물량이 실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더 터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거래 대금이 오늘 터졌었던 것보다 적게 터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받은 이후에 거래 대금이 오히려 최근에 터졌었던 거래 대금보다 많이 터져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양상이 되느냐? 그날이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보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500원이시면 손절하시진 않으셔도 괜찮고요. 저점을 이탈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닥이 잡혔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 줄 수 있다면 1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원 정밀 다행히 그래도 바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목표가 15,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YC YC,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065원에 20%입니다. 12,065원에 20%요. 네. 네네. 지금 수익권에는 계시는데 이제 목표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높았는데 다행히도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자, 네. 어디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나 싶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네.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지금 역사적 신고점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도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 8,4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지금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익절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13,570원입니다. 그래서 13,570원을 당장 내일이라도 이탈하면 익절하시는 게 맞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13,000? 네, 13,570원이요. 네. 우선 내일 크지는 않지만 갭이 조금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1% 안 되는 갭이 떠서 시작을 할 텐데 윗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뿜어져 나와야 다음 주에 추가 상승 그리고 전고점인 14,980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5일 이동평균선이 깨져버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13,570원을 이탈하는 종가 3시 20분 기준으로 13,570원보다 주가가 낮으면 그때 시장가로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안 하시게 되면 본전 가격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씨, 5일 이동평균선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받지 못하면 바로 익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44,2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좀 고점에서 물려 계셔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종목? 야, 퀄리타스 반도체는 드릴 말은 많은데 이게 종목이 지금 바닥으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인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44,200원이시면 너무 높습니다. 44,200원. 그려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중이 10%이신 건 괜찮으신데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눈에 보이죠. 어디겠습니까? 28,000원. 그런데 파란색 지지선으로 봤을 땐 29,800원이에요. 그래서 29,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 보시면 그 자리를 설렁설렁 깨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권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당 가격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가 아랫단에 있는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신저점이 16,760원을 이탈해버리면 그때부터 퀄리타스 반도체는 아무리 반도체 관련주이고 CXL 관련주를 하더라도 주가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29,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한 자리 더 28,000원. 이 자리는 정말 이탈하면 안 되지만 28,000원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절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28,000원 이탈했을 때 다시 연락을 주세요.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 자리가 남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다는 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본전에서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그 시나리오가 안 맞아 떨어졌을 땐 바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0원 이탈했을 때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8,000원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탈 시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추후에 또 상의를 논의를 하시면서 또 손절가 대응법까지 또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ISC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7,000원에 15%입니다. 77,000원에 15%요. 네네. 지금 매수가에서 많이 좀 이탈이 된 모습인데 어떻게 좀 회복을 네네.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매수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엊그저께, 네. 한지 어제 그저께인가 샀어요. 네. 81,000원대에서 놀던 것이, 그날 떨어지길래 네. 77,000원에 매수를 했더니, 네. 그들이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73,500원까지 떨어졌다가 74,100원에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매수를 한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에요. 잘못 올라가지고서는- 매수하신 거 아닙니다. ISC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네, 알아요. 그러면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그 반도체 뭐더라?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해가지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93,000원에 매수해서 10만 원에 매도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며칠 안 수익을 됐어요. 내셨던 종목이네요? 예, 먼저 며칠 전에 매수 93,000원에 매수했다 10만 원에 매도 그랬었는데 네. 그들에다가 저기 떨어지더니 78,000원대에서 81,2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엊그저께 제가 77,000원에 좀 매수를 좀 했죠. 했더니 그날이 한 7,000원이 떨어졌어요. 네. 그날이. 네네.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매수를 잘못한 거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 77,000원을 매수를 했다가 오늘 일부 73,000원에 매도를 하고서 매도하셨어요? 일부는 매도했어요. 네. 그래서 ISC를 73,000원에 매도해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인데. ISC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ISC는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하기 시작한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작년이에요, 작년에. 반도체 관련주 다 힘들다, 어쩐다, 반도체 2023년에 매출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다 할 때 ISC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상승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해서 이거 뭐야, 네. ISC가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인데 왜 힘을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매매 관점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진입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진입을 하셔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 진입을 하실 거라면 내가 이 자리가 바닥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자리는 지지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더 빠지면 나 추가 매수 할 거야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아 네네. 자, 그러면 77,000원의 매수가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아래쪽에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 데드캣 바운스 반등이라고 하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선 하나를 더 그어볼게요. 62,300원입니다. 자, 그러면 77,000원이라는 가격은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가격 구간에서 지지를 받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저점을 찍었을 때 67,100원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는 67,100원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67,1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7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꽤 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와 매도할 자리 두 가지만 선택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익절은 어디? 9만 원.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익절은 9만 원. 그런데 주가가 더 내려온다? 추가 매수는 62,300원. 왜? ISC는 코스닥 종목이지만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코스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업종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번에 2,799포인트 넘어갈 가능성 꽤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 섹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끌어올려서 지수가 올라가도 반도체는 따라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닥 같이 볼게요. 이번에 883.39포인트 넘어가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종목으로 넘어와서
자, 네. ISC 박스권에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라는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는 내용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좀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그쵸. 지난번에 10만 1,000원대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때가 정점인가 그대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네. 9만 6, 7천 원에서 10만 1,000원대까지 갔어요. 1,100원. 네네. 제가 매수는 그때 9만 3천 원 했었는데 그래서 요금 하다가 그대로 뚝뚝 떨어지는데 네. 7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8만 1, 2천 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2, 3일 그렇게 하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7만 3,5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종가는 7만 4천 원이었었는데 네. 오늘도 보니까 또 더 떨어져서 오늘 일부 매도를 했어요. 걱정이 그래서 되실 7만 수밖에 3천 원에 없다라는 매도를 건 하고서 이해를 하죠. 네. 네네 매도를 하고서 이제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가 그걸 매수를 했는데 네. 요거는 그냥 15%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유, 그럼요. 아니면은 본전 정도 되면은 손절을 좀 일부 허야 되는지 조금 더 한 9만 원대까지 바라다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제가 그러면 명확한 해답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7만 원을 이탈하면 네. 본전 왔을 때 매도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7만 원 이탈했다가 반짝 반등할 때 10%만 올라면 7만 7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서 매도하셔도 괜찮은데 더 들고 계셔도 네. 괜찮다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기업 분석 봤을 네네. 때 영업이익 뭐야 이거 뭐 얼마 나오지도 않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시가총액 지금 얼마인가요 이 종목? 아세요? 이거 봤는데 1조 5천억이거든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네, 꽤 높잖아요. 그렇게 네네. 높은 기업인데 지금 영업이익 봤을 때 뭐야 이거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드네? 거기다 심지어 2023년 작년이죠. 주가가 네.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예. 나서 흑자로 전환됐다가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ISC는 62,300원부터 9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에서 네. 나와서 올라갈 때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건 11만 6,9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10만 8천 원까지 내려왔죠. 네네.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낮아진 폭을 보니까 약 8천 원 정도 내려왔죠. 그러면 네.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9만 원이면 매도하기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네. 이번에 하락할 때 3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지금 현재 봤을 때 7만 600원에 안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날짜가 가면 갈수록 그 3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은 점차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네. 7만 1,000원 정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가 바로 ISC의 차트예요. 왜? 하락을 너무 빠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 네네. 천천히 피를 말리면서 하락하면 이거 나 죽었구나. 점점 피 말라가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도 똑같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네. 드리자면 62,300원을 신규 진입하기 너무 좋은 자리 그리고 77,000원이라는 매수가는 언제든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손절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익절한다면 9만 원까지만 보셔라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SC 62,300원에서 9만 원, 이 박스권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주셨고요. 본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보브 반도체 보내주셨어요. 어보브 반도체 매수가는 17,140원에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요 종목 왠지 좀 궁금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님 말고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어보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보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7,140원이시면
올라서서 안착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긴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과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는 건 120일 이동평균선과 그다음에 지켜줘야 될 가격 14,500원 이 자리를 이탈해선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왜? 14,500원을 이탈한다면 본전에서 겨우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1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 19,93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점의 종목이기 때문인데 19,930원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 있는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흐른다고 여기에서 반도체의 흥행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일단은 19,930원 잘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은 안 하니까요. 이 점도 함께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토르 종목과 메가토르 종목을 통해서 빠른 계좌 회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5월 증시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화면 가까이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4959 걸려 있으니까요. 입력하신 뒤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부터 어떻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시스템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로 주가가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수익의 퍼센트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인데 주요 고객이 누구냐? 정부입니다. 정부예요. 누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각 군들의 계약이 진행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감시 정찰 분야 중심으로 방위사업 핵심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위산업이 돈이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그쪽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을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토르 신호가 포착된 자리는 어디? 바로 이 자리입니다. 18,110원인데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늘 익절이 나갔습니다. 왜? 왜 익절이 나갔을까? 이상하다. 분명히 오늘 LIG 넥스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왜 방위사업 관련주인 하나시스템을 오늘 익절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눈은 이겁니다. 고점을 넘어갔어요. 고점을 넘어갔는데 19,940원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을 이 거래일 이탈하면 그 종목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진입 자리를
내려왔을 때 다시 잡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보지 않는 게 낫다라는 판단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40원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갭을 띄워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린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과 오늘 하락 추세인 것처럼 음봉을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거래 대금이 줄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지만 내일은 뭡니까? 금요일이죠. 그래서 더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LIG 넥스원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멈춰서 상승을 멈추고 조정받을 때 이쁘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주의 주가가 그리고 수급이 붙지 못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매도를 진행한 이 움직임이 결국 내일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은 오늘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시스템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판단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를 들고 계신 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투사와 AI 관련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웨이닐스가 오픈 AI GPT 스토어에 참여를 한다라는 이력 때문에 왜? 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죠. 그래서 투자한 이력으로 린드먼 아시아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메가토르 신호가 여러 번 포착이 됐고 그리고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약 얼마 정도씩 빠졌습니까? 6% 정도씩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리가 또 어떤가요?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얼마? 7,16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과 오늘 두 번 이탈하면서 거래 대금도 줄이면서 린드먼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시켰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뭐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죠.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있는데 뭐야 물량이 얼마 안 되네. 그죠?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흔드는 대로 흔들릴 종목이다라는 거죠. 외국계 합에서 들어왔는데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 거래 대금도 없다라는 건 차익 실현 매물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7,160원 위에 안착하면 전고점 8,28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립니다. 하지만 내일 어느 자리 7,160원을 마찬가지로 이탈한다면 린드먼 아시아도 외인의 매도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물량을 더 주워 담기 위한 하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지선 이탈에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목표로 잡고 있었던 메가토르 신호의 기준이 있었죠. 1차와 2차 그리고 3차 뭐였습니까? 1차는 5%, 2차는 어디죠? 검은색 저항선이죠. 3차 매도는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이죠. 자, 그렇다면 검은색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 두 가격이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켜보셔도 된다. 하지만 최종 익절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절대로 6,65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탑로스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스탑로스 가격을 어디로 올려놓는다? 6,650원까지 올려놓으셔라. 그렇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익절이니까 스탑로스를 얼마? 6,640원으로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6,640원에 시장가로 걸어 놓으셔서 최종 익절 가격을 맞춰 놓으시고
주가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내일 7,160원을 넘어가 준다면 빠르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만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모나리자. 제가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21일 날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4월 18일과 25일 날 리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뭐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까? 재지 관련주, 애국 관련주는 불매운동 때문이었죠. 일본 불매운동 때문이었고 저출산 관련주까지 엮여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테마에 현재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 뭐였습니까? 아나운서님 기억나시나요? 모나리자 뭐 때문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모나리자요? 마스크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스크를 왜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까요? 글쎄요. 황사? 그렇죠. 네. 황사인데 자, 황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었으면 이쯤에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보름간 황사와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황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송진가루. 그죠? 소나무에서 날리는 그 분진들 때문에도 기관지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한 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차트를 보니까 어디입니까? 3,840원 익절자리 그리고 또 4,740원까지 열려 있는데 4,740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840원 안착하고 거래대금 붙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한 번 더 붙으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입니까?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마찬가지로 익절한다면 어디에서 익절할 수 있겠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 그죠?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를 익절 자리로 잡는다라는 거 지금 수익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21%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제가 조금 빨랐죠. 하지만 왜 빨랐느냐? 조만간 황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기법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황사의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 주가가 파란색 지지선까지 내려와주는 그림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뭐다? 아, 이젠 간다. 그죠? 정확한 모멘텀이 있었죠. 황사라는 모멘텀. 어이구야.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 마찬가지 이 자리를 이탈했다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도 익절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래에 있다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으면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해선 안 된다. 그런데 이탈이 아니라 장대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승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을. 오늘 외국인이 팔았어요. 프로그램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은 뭐야? 외국인 팔고 프로그램 팔았으니까 오늘 매도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모나리자는 뭐라 그럴 건데 이것도 매도야? 아니죠.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양봉이잖아요. 거래대금은 또 어떤가요? 거래대금도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팔았는데 개인이 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나리자는 외국인의 물량으로 아직까지 모든 물량을 정리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위로 샀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오늘 윗꼬리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해당 가격 구간은 이 박스권은 뭡니까? 3,840원부터 3,585원이라는 박스권은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입한 투자자들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진입을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3,585원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왜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온 날 있죠. 그날의 저점 가격이 얼마입니까? 3,585원입니다. 그런데 그 저점을 찍고 나서 단 한 차례도 아래 꼬리조차도 이탈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해당 가격 구간에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3,995원 넘어가면 4,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 걸리겠죠. 그런데 그 가격을 넘어서 종가가 4,000원 위에서 끝난다면 우린 뭐 합니까? 분할익절이 아니라 홀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던 말든 우리는 더 지켜볼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익절을 해드릴지 궁금하시다면 아나운서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지금 수익률 리뷰 좀 짚어주셨는데요. 특별히 또 모나리자 이 종목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인성 전문가님 방송을 보셨다면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노래까지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수익률은 노래 실력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21% 정말 놀라운 또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고 앞으로도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향후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 스캔해 주신 다음에 비밀번호 4959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또 수익률 리뷰로 모나리자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또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인성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자율주행과 연관성만 있을 뿐 다른 종목들과의 연관성은 매우 부족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미 현대차와의 계약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꽤나 많은 종목인데 자,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포인트가 되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스템 가속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누구와? 현대차 그 외에 소프트웨어 그룹 17개사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일이랍니다. 뭐가?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작은 실수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에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했고요. 국산화를 했고 자동차에 탑재되는 모든 SW,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개발한 기업이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밑줄 안 쳤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해당 제품은 현대차가 직접 투자하고 공식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누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현대차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뿐만이 아니라 슈어소프트 테크만 볼 수 있는 시장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가려져 있었던 현대차의 뒤에 가려져 있었던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해당 종목이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인데 차량용 제어기와 커넥티드 카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증 협약을 하고 있는 것 말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릴 것이냐? 다들 아셨을 겁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적합 판정만 받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규제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가 누구와 협력을 하느냐? 바이두입니다. 포털 사이트예요. 그런데 포털 사이트라는 건 그만큼 데이터의 량이 많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방대하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테슬라가 넘지 못해서 산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4년 전에 이미 자율주행을 출시를 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규제 탓에 출시가 지연되어 있었죠. 그런데 모든 지능형 운전 시스템이 공공도로에서 작동하려면 지도 제작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중국 기업일 경우에
외국 기업은 라이센스를 취득한 중국 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건 누구? 바이두. 그런데 그 바이두는 중국 내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12개 회사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테슬라가 FSD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매출의 근원은 뭡니까? 월결제. 그죠? 월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 그것을 누구한테 판다? 자동차 기업들에게 팔려고 한다. 그로 인해서 뭐겠습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불로소득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외에도 월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는 기업의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통해서 테슬라는 불로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중국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트 설명입니다. 첫 번째, 지지가 되는 가격은 5,060원입니다만 저점을 만들었던 가격은 얼마? 3,860원이죠. 그런데 상장된 지 오늘째 얼마째? 247거래일밖에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슈어소프트테크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설명만 뻔질나게 해놓고 왜 갑자기 자율주행이 올라가면 슈어소프트테크가 올라가느냐? 슈어소프트테크가 테슬라와 계약을 한 게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없습니다. 뭐랑 관련된 기업입니까? 현대차가 손 놓고 있겠냐라는 거죠. 테슬라가 그만큼 진출하고 최근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수소 관련된 사업을 뺐지 않습니까? 왜 뺐습니까? 미국으로 더 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기 위한 부분들이었었죠. 하지만 현대 기아차 자율주행의 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현대 기아 입장에서도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가 몸집을 물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그래서 8,080원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넘어가야 상승 추세의 전환인데 그 8,080원은 뭐가 된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지가 됐었던 가격과 맞물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슈어소프트테크의 매도 가격을 어디 이상으로 잡는 게 맞다? 8,080원 위로 잡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종가 6,500원입니다.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내려왔다가 지지되는 가격, 전저점 이탈 아니죠. 5,060원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됐을 뿐인 겁니다. 거기에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고 오늘 개파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을 줄이면서 양봉이 나왔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6,800원 쉽사리 넘을 것이고 8,080원까지는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테마에 대한 언급과 뉴스가 필요할 텐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슈어소프트테크가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만 8,08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된다는 것이며 8,080원을 넘자마자 지지가 된다면 그 자리가 익절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바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뒤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